자, 이거 초과 시간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제들이 그쵸, 이게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를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 솔직히 제일 익숙하지 않은 단원이에요. 이 복소수 단원이. 왜 그러냐면 뭐 너무 당연하죠. 뒷과목까지 놓고 왔을 때 복소수를 쓸 일이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뒤에서 아예 쓰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난감할 수밖에 없고 몇 번 봤다고 치더라도 익숙해질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좀 빨리 지나가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11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또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맞은 걸로 올라가요. 다 맞은 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답 써놓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긴 할 거야. 미안. 자, 9개 일단 맨 첫 번째는 9개 맞은 사람이고 틀린 문제가 이제 5번, 7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이제 3개 틀린 사람 거기가 4번, 5번, 7번 보통 다 이 4번, 5번, 7번 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10개 10개가 한 명인데 틀린 문제 번호가 지금 5번이에요. 뭐 고친 거 제외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만 놓고 봤어요. 그리고 7개 7개가 또 한 명이 있고 4, 5, 7 여기 이제 10번 5번이 굉장히 조금 킬러 문항인데 자 그리고요 11개 일단 최종적으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10번 하나 틀렸는데 그걸 나중에 고쳤어요. 자, 그리고 또 누구지? 9개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자, 여기가 5번, 7번, 10번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4, 5, 7, 10번만 좀 정리해 볼게요. 4, 5, 7, 10번만 이게 오늘 이게 5번 문제가 굉장히 킬러 문항이네요. 킬러 문항 5번 문제가 자, 일단은 4번하고 5번하고 7번하고 10번 사실 여기 이 친구도 맨 처음에 10번 틀렸다가 이제 마지막 고쳐서 맞은 거라서 사실상 10번도 꽤 많이 틀린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쵸, 유사한 답 때문에 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서 자, 아무튼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4번 문제. 자, 이 4번에서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일단 좀 멘탈이 터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일부러 집어넣은 감도 있기는 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바가 1 그랬을 때 알파 바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가 되는데 당연히 할 게 지금 통분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파 베타를 다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나? 구할 수 있나? 잠깐. 알파만 해도 실수분 어수 5번. 베타만 해도 실수분 어수 5번. 미지수 4개잖아. 미지수 4개인데 그걸로 시계 2개 나오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걸로 지금 알파랑 베타를 구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이걸 구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통분해 볼게요. 어차피 대칭구조식이 되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는 베타가 바가 있는데 여기는 알파의 바가 있죠, 밑에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지 않냐. 전부 그냥 위에 거 다 켤레 씌워주면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갔지? 이거 통째로 켤레 씌워서 우리가 알파 바 플러스 베타는 i로 그냥 써주고 얘는 어차피 실수기 때문에 켤레를 씌운다 그래도 전혀 변함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분모는 그냥 1이구나. 분자가 지금 그냥 i구나. 그래서 답은 i예요. 되게 좀 허무하겠지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켤레복소수의 성질을 좀 많이 쓰는 문제가 내신에는 거의 10중 8구 나옵니다. 왜냐면은 되게 특이한 조건이고 복소수를 이해할 때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는 지금 알파만 있고요. 여긴 알파 반만 있고요. 여긴 베타만 있고, 베타만 있고, 여긴 베타만 있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가 여기 지금 알파 바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알파 바를 그냥 A라고 잡고, 베타를 B라고 잡고, 그러면은 얘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서, 얘네 둘의 합과 곱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 알파 바랑 베타는 여기서 그냥 켤레로 씌워주면 끝난다. 그러면은 합과 곱이 다 나와 있으니까 대칭구조식을 다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부터 켤레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딱 있는 것들만. 자, 그리고 5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5번에서는 허수 Z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Z가 이걸로 잡으면 일단 A는 0이 아니야, B는 0이 아니에요. 그쵸? 허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왜 시작부터 A 플러스 BI로 잡냐? 아니, 그냥 잡은 거야. 왜냐면 머릿속에서 일단 실수분, 허수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만 여기서는 왜 실행이 안 옮겨요? 알파를 갖다가 A 플러스 BI로 왜 안 바꾸죠? 최대한 안 쓰는 거예요. A 플러스 BI로 쓰는 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이고요. 켤레복소수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 쓰는 걸로 끝장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면 쓰기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이것까지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이 자체에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곱셈과 나눗셈 그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이거를 막상 정리한다 그래도 그쵸, 무슨 할 게 없잖아요. 뭐 전개한다고 해도 뭘 쓸 게 딱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그냥 A 플러스 BI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Z 복소수를 그냥 다 뽑아내자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쟤는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갖다가 써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서도 내가 만약에 켤레로 씌우는 걸 못 풀었다, 안 보인다, 그럼 얘도 그냥 A 플러스 BI 가야죠. 그쵸? 가면은 일단 무조건 풀 수는 있으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얘도 지금 A 플러스 BI 가지고 정리해준다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제 켤레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얘는 Z 플러스 Z바라 그러면은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분자는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지? 켤레를 곱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BI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I제곱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B제곱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여기 3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맞죠? 이게 맞겠지?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 그쵸? 이게 켤레인 상태니까 켤레 씌운다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겠고 분자에다가 통째로 제곱 들어가주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A 제곱 마이너스 2ABI에 여기는 플러스 B 제곱 I 제곱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일단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통분 할게요. 통분해야겠지? 통분해야지. 통분하려고 했는데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실수예요. 지금 이쪽에서 실수 분어서 뽑아낸다 그러면은 실수 부분은 요거랑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죠? 요거밖에는 없죠. 어차피 이거 풀 때는 실수분 허수분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2AB 그죠? 여기 3 나오니까 일단 분명히 얘가 0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가 0으로 나와야 되는데 B가 0이 아니잖아요. B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지금 무조건 A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아, 이거 그냥 순호수구나. 그쵸? 순호수라는 걸 일단 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가 빵 나야 되니까. 아, 왜? 아, 복소수 상등에서 허수분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허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빵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빵이니까 이쪽은 필요 없이 여기만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돼요? A에다가 답빵 나오니까 B제곱 빼기 1이에요. 이건 지금 빵빵빵 이렇게 나가니까 마이너스. 여기 지금 3이구나. 그래서 B제곱이 4인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딱 봤을 때 결국 Z를 A 플러스 BI로 잡으면은 얘는 A 플러스 BI에다가 빼기 A 마이너스 BI로 들어가서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A들이 지워지죠. 그러면 2BI 그쵸? 2B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B 제곱 그쵸? 그래서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쵸? 와, 그러면 풀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또 있겠죠? 지금 얘는 일부러 그냥 그 레벨 2짜리로 집어넣어서 얘는 우리 혈내복소 성질 있잖아요. 그걸 안 쓰더라도 무난하게 좀 풀릴 수 있는 애로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이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ZZ바 Z분의 Z바 요게 지금 3이다 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3이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게 3이네? 라는 걸 일단은 무시를 해보고 실수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클래시어도 일단 자기 자식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렇죠? 이 방금 전에서 우리도 지금 실수니까 허수분이 빵 나야 되는구나 이거 생각했듯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얘도 켤레 레시오 본다면 ZZ바 플러스 Z분의 Z바 통째로 켤레 씌운 게 일단은 그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준다면 얘는 Z바 Z 플러스 Z바분의 Z. 그렇죠? 그럼 얘는 ZZ바 플러스 Z분의 Z바. 어때요? 요들은 일단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져 버리네요. 그렇죠? 얘네 둘이 지금 똑같은 거구나. 그렇죠? 둘이 켤레씌워서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양면에다가 ZZ바를 곱해서 그냥 결론은 그냥 넘겨서 통분한다는 얘기예요. 통분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얘는 곱해주면은 Z제곱. 얘는 Z바 제곱. 그쵸? Z 마이너스 Z바. 그 다음에 Z 플러스 Z바. 빵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0이거나 요게 0이구나. 그럼 요 말 자체가 뭐예요? 실수거나 아니면 순허수거나. 그쵸? 둘이 더해서 0 나왔다 그러면 순허수라는 얘기고, 둘이 빼서 0 나왔다 그러면 그냥 실수라는 얘기죠. 허수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Z는 허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불가능하고 요거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그냥 빵 처리해서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뭐라 그럴까? 근데 어제 뭐 시간 돌아가기는 해요. 어차피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뽑아내려면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죠. 뭐라 그래야 될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순어수.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0이면은 실수인 거잖아요. 0이면은 이건 지금 허수 부분의 제곱을 구해달라라는 거죠. 허수분의 제곱. 허수분의 제곱? 허수분의 제곱은 아니고 허수 부분에다가 i까지 포함된 거의 제곱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집어넣어서 한다. 다시 또 넣어야 되나? 이걸 가지고 Z가 그냥 BI에서 집어넣어야 되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봐도 됩니다. 아직 3은 안 썼잖아요. 그렇죠? 3은 안 썼어요. 그래서 Z 대신 Z바 아니면 Z바 대신에 마이너스 Z 해서 얘는 마이너스 Z. 얘도 마이너스 Z. 그럼 마이너스 Z제곱 빼기 1.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Z제곱
빼기 1은 3. 그래서 z제곱이 마사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z제곱이 마사다. 자, 그러면 여기도 z바가 마이너스 z잖아요. 그래서 얘는 2z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얘는 4z제곱이니까 아까 저기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조금 더 고급스러운 풀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A 플러스 BI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요. 없어요. 오래 걸려서 그러는 것 뿐인 거지. 아예 없어요. 진짜로. 무조건 다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7번으로 좀 가볼게요. 이거 좀 지워도 돼? 그죠. 7번. 자, 7번. 요게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기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 보면 이제 오메가 성질 있잖아요. 오메가 성질. 그게 나온 거죠. 지금 오른쪽에 W처럼 생긴 거, 저기 지금 오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X세제곱이 1 나오게 하는 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X세제곱이 1 나오게 하는 근. 아니다. X세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는 근이구나. 그러면 그걸 꼭 알아야 풀 수 있느냐? 알면 빨리 나오기는 해요. 근데 몰라도 답 내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루트 2i 분의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w 오메가라고 읽어주는 게 맞지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듭제곱을 했을 때 같은 수가 나오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 n 값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를 거듭제곱 해보면서 이제 규칙을 좀 생각해줘야 돼요. 자, 일단 z제곱을 해주면 2i제곱.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얘는 1 빼기 2i 플러스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i가 되겠네요. i네. 그죠? i예요. 제곱을 해서 i가 나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8번마다 반복되는구나. 그쵸? 왜냐면 i는 4제곱하면 1이 나와버리니까, 자, 나머지 z 4제곱 마이너스 z 8제곱 1 z 6제곱이랑 5제곱 7제곱 이런 것도 알고 싶으면 알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제곱을 해봤더니 잠깐만 4분의 이거, 그 다음에 2 곱하기 2배 2루트 3i,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3i 제곱, 그럼 마이너스 3. 그럼 4분의 마이 플러스 2루트 3i, 그럼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3i. 아직도 허수가 남아있어요. 그쵸? 때려 죽여도 여기 있는 것 거듭 제곱해서 같은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쵸? 절대 안 나와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 아니냐? 안 해봐도 알죠.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8개밖에 없는데 2제곱이 벌써 얘잖아요. 그 3제곱 해봤자 여기다가 i 하나 더 곱한 거라서 별 차이 없잖아요. 그쵸?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6제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마이너스 i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에서 이제 부호나 뭐 이런 것들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거라서 쟤랑 같은 형태에 있는 애가 아예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아예.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또 세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방법 없으니까. 그렇죠?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세제곱을 하면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둘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편해네. 그럼 분모 제곱. 자, 그러면 얘 빼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3 i 제곱에서 i 제곱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4분의 3i 제곱 마3 빼기 1. 마이너스 1이네. 그쵸? 이러니까 이제 겹치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이게 몇 번마다 반복인 걸 알 수 있어요? 6번. 왜? 통째로 제곱하면 1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6제곱에서 1 나오니까 7제곱은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렇죠? 7제곱은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 거듭제곱해서 1이 나왔다. 그때부터는 그냥 맨 처음 값부터 계속 반복해서 다시 등장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는 그럼 어떻게 되지? 오메가 6제곱이 1. 그렇죠? 그럼 잠깐만. 마이너스 1로 같은 애가 있는데? 마이너스 1로 같은 애가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마이너스 1로 같을 수 있을까? 아니면 1로 같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걸 좀 생각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1로 같은 경우를 놓고 본다. 그러면 8배수면서 6배수인 걸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8배수면서 6배수면은 제일 작은 게 24예요. 그럼 24는 아무리 못해도 확정.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24는 답이
아무리 커져도 여기서 나올 거예요. 얘보다 작은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배수마다 다 따져봅시다. Z12제곱은 마이너스 Z16제곱 1 Z20제곱 마이너스 Z24제곱 1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세제곱이 마이너스 6제곱이 그러면 9제곱은 마이너스 그죠? 3의 짝수배냐 홀수배냐 이렇게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15제곱 마이너스 18제곱이 그죠? 21제곱 마이너스 24제곱이 중간에 같은 거 있나? 예를 들어서 12제곱 안 되는군 그쵸? 12제곱 안 돼요.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3, 4 공배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 4 공배수.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안 하고 그냥 본다. 얘는 무조건 4배수로 다 가야 돼요. 얘는 3배수로 가야 되고. 그럼 뭐예요? 만약에 도장값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12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인 경우를 딱 잡아보니까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 밑에 나머지 잡아봐도 똑같은 애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4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게 사실 이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으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왜? 길잖아요. 풀이가. 이거 내신을 만약에 낸다고 해도 생각보다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고난이도 문제는 아닌데 되게 정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거 문제 나오잖아요. 전교생의 80%가 틀려요. 전교생의 80%가 틀려요. 진짜로. 되게 많이 틀립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정답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냈다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중간고사다 보니까 순간 뭔가 좀 턱 막히는 느낌이 나면은 정답률이 80% 정도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틀렸다 하더라도 2등급 맞는 경우들이 왕왕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내신 기준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한 번만 좀 볼게요. 10번. 자, Z는 A 플러스 BI로 잡았어요. 그쵸? 자, A, B는 둘 다 0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Z제곱 빼기 Z가 실수래요. 그럼 얘가 실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다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전개한 다음에 허수분이 빵이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그거는 좀 오래 걸린다 그랬죠. 그렇죠?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펼쳐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Z바 제곱 빼기 Z제곱 빼기 Z바 빼기 Z는 빵 이렇게 되면 얘는 Z바 빼기 Z로 묶었을 때 Z바 플러스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게 0이거나 요게 0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 케이스는 Z바가 Z 무슨 뜻이에요? Z가 실수라는 B가 빵이라는 뜻이죠. 근데 A, B는 둘 다 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순호수가 아닌 호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순호수가 아닌 호수. A도 빵 나오면 안 되고 B도 빵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얘는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보면은 Z 플러스 Z바가 지금 1 나오는구나. 요 말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A가 지금 2분의 1이다. 그렇죠? A가 2분의 1이다. 딱 요까지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B는 몰라요. 아쉽게도 B는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왜? 이 값이 주어져 있으면 B까지 나올 수 있는데 얘가 그냥 실수라고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가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은 기억. 그쵸? Z 제곱 빼기 Z는 실수다. 그쵸? 이게 나름의 힌트라는 뜻이에요. 그죠? 요걸로 들어가 주세요. 결례를 씌워도 실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례가 자기 자신의 힘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걸로 이제 니은 들어가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Z 플러스 Z바가 1이다 라는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얘는 안 했잖아. 얘 모르잖아. 모르잖아지만 A 플러스 BI 그래 이걸 그냥 쓸게요.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
자, 이걸 곱해주면은 그쵸. 이 현례복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애초에 A가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B는 다시 한번 허수 부분 실수는 전부 다 그냥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I가 껴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쵸?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때요? B제곱이니까 당연히 양수 나와야 되는구나. 그쵸?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0 안 돼요? 실수면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빵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도 만약에 B가 0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B제곱은 0 이상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만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수에다가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이게 지금 4분의 1보다 안 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기억님 네가 다 맞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였던 거를 단권화 교재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출 원문이고요. 얘는 이제 변형 문제예요. 얘는 변형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단권화 교재에서 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착각할 수 있어요. 기억 디귿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파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여기서 질문할 거 있어요? 여기까지 중에서? 딱히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2차 희원이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단권학교 2차 방정식 갖고 왔어요. 호호호호호호. 자, 지난번에 17번까지 나갔었고요. 오늘은 이제 특수한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풀이로 들어갈게요. 오, 많이 풀었나? 하하, 오케이. 자, 특수기호라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절대값 기호만 씁니다. 가우스 기호는 교육과정에서 이미 멸종을 해버렸어요. 멸종을 했습니다. 수능에서 멸종했어요. 교육과정에 가우스 기호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신에서 가우스 기호를 조금씩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최근 한 3, 4년 동안에 주변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이 전부 가우스 기호를 아예 안 냅니다. 아예 안 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류형 1번이라고 돼 있는 절대값 기호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기호는 뭐예요? 그냥 크기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대값 3이라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나가잖아요. 마 3이면은 그냥 3으로 똑같이 나가죠. 자, 이때 뭐 얘는 괜찮은데 요거를 갖다가 부호를 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집니다. 이거 없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뗀다. 그러면 안 되고 마이너스를 그죠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우스가 있다. 수능 끝날 때까지요. 진짜로 이거 매년 다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계속 얘기하는데 절대값 기호가 나왔다. 아무리 고난이어도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 나가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인다. 수식적인 풀이는 걔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그래프적으로 푸는 거는 조금 더 다채롭게 풀 수 있겠지만 수식적으로는 내부가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간다. 그쵸? 이거 외에는 아예 없어요. 킬러까지도 이걸로 다 풀려요. 킬러까지도.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보통 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기 18번부터 21번까지 간단하게 한 번만 1분 정도만 풀어볼게요. 뭐 너무 쉽지만 간단하게 뭐 예열 작업한다고. 희원아, 내가 다시 뽑아올게.
자, 그래서 뭐 절대값 기호는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절대값 x 플러스 1이 3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원래 풀이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뜰 때는 그대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변 넘기면은 0은 2x 마이너스 2니까 x가 1이다. 그렇죠. 구간 안에 있으니까 답이 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자, 얘도 다 우변 넘겨서 정리해주면 0은 4x 그래서 x가 0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일단 뭐 답은 0 또는 1이 맞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B다 라고 한다면 얘는 A가 뿔마 B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지금 비슷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얘는 x 플러스 1이 뿔마 3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기는 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1차들은 됩니다. 1차들은. 근데 2차가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fx가 gx다 라고 했을 때 fx가 얼마 gx라고 문제 푸는 게 안 통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장담을 하고 쓰기는 좀 힘들어요. 장담하고 쓰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이제 약간 좀 그래프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얘를 지금 fx를 g로 보는 거는 f가 양수인 경우만이고 f를 마이너스 g로 보는 경우는 f가 음수인 경우만인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죠? 마치 어떤 느낌처럼 보는 거냐면은 양변의 제곱해서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요. 제곱해서 문제 푸는 거 f제곱이 g제곱으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다 된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저기 그 간단하게 퀴즈 한 번만 내볼게요. 이거 아마 이거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퀴즈 간단하게 한번 내볼게요. 지금 우리가 풀 건 아닌데 이거 답 한번 구해봅시다. 원래 이거를 지금 낼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나중에 왜 문제가 생기지? 약간 좀 이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잘못 쓴 것 같아. 이거 그 뭐지? 절대값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제곱의 루트는 아니라서 절대값은 아니에요. 응? 그지 안 나눠도 돼요, 얘는. 이건 절대값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애초에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 양변의 제곱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x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곱의 루트면
그때는 이제 x랑 마이너스 x, x가 양수면 x, 음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하. 제가. 이거 좀 많이, 당황스러운가?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무리식에 관련된 계산이기 때문에, 숫자로 나왔다 그러면 푸는데 그게 지장은 없었을 텐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할 겁니다. 자, 얘는 딱히 할 게 없어요. 딱히 할 게 없어서 제곱을 해볼게요. 왜 제곱 안 하고 이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곱근을 못 없애니까. 그럼 제곱을 한다 그러면 얘가 x가 양수든 음수든 일단 무조건 x 나오죠. 괜찮아요? 그렇죠. x가 양수면은 실수라서 얘가 양수로 나오고 x가 음수면 허수라서 제곱하면 음수가 나와요. 그냥. 오케이. 자,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자, 그래서 얘는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로 가능한 건 1 또는 4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는 걸 의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틀리는 거를. 답이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예요. 지금 한 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쯤 있기는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볼게요. 얘는 1을 집어넣어 보잖아요. 이 좌변에 집어넣으면 1 나오는데 우변에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죠? 4는 집어넣으면 얘 2 나오는데 얘는 2 나오는 게 맞아요. 얘 왜 이러지? 밑에다 집어넣으면 맞는데?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4 더하기 4. 맞는데? 그죠? 밑에다 넣는 건 맞아요. 여기 4 집어넣어도 맞아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틀려요. 자, 맨 처음에 준 최초의 식. 얘가 일명 기준이 되는 식입니다. 얘한테 맞춰야 돼요. 얘한테. 자, 그래서 보통 뭐 교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 거. 그래서 준식에 맞춰야 돼요. 준식에.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면 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게 꼭 돌아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x가 x 마이너스 2인 거를 갖다가 이거 만약에 계산한다고 쳐봐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제곱 안 하면 못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식이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이건 아니죠. 한마디로 얘는 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얘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중력 강화를 위해서 좋아. 자, 그래서 얘는 얘만 보는 게 아니고 둘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얘가 나타내는 거는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게 제곱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제곱하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겠다라는 거는 얘를 제곱해서 문제 푸는 거랑 지금 똑같이 푸는 게 돼버려요. 괜찮아요? 제곱해서 문제 푸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뿔마다 다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얘는 fx가 양수인 경우만 플러스로 계산해야 되고 음수인 경우만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양수음수. 근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복잡한 식에서는 언제 내부가 양수음수 다 따져.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가지고. 그래프로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아예 실수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프 가시적인 거.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1 집어넣으면은 얘는 성립해요. 얘는 여기서 나온 근이라는 거예요. 4는 여기서 나온 근.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갖고 본 거구나. 이때 만약에 이 왼쪽만으로 나온 두 개 근이라고 친다면 얘는 안 되고 얘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관성이 아예 하나도 없는 근이라고 해서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무연근이라는 용어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옛날에 쓰던 용어고 지금은 안 써요. 왜? 굳이 이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데 왜 내가 굳이 연결을 하냐면 이게 나중에 그 2학년 과목 들어가면 이제 삼각함수, 우리 대수 들어가면 삼각함수 나오잖아요. 삼각함수에서 이 문제가 또 튀어나와요. 이 관련된 내용의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요. 선생님 이거는 왜 근이 아니에요? 넣어봐. 안 되잖아. 무연근. 근데 무연근이라는 용어는 모르니까 그냥 안 되는 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는 설명을 하죠. 그냥 무연근이라고. 자, 아무튼 그래서 알고는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게 왜 빼든지 난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취지 자체는 이해는 돼요. 왜? 쓸데없이 무연근에 초점 맞춰서 문제 강력하게 만들어버리던 게 이제 옛날 시절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절대값은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나눠서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20번도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20번. 자, 얘 같은 경우에도 x제곱 마이너스 5절대값 x 빼기 6은 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서 보면 되겠고 5x 마이너스 6은 빵. x가 음수인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빵.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6인데 0 이상 값만 가능하네. 얘는 되지만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약간 요 느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은 빵인데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1이지만 x가 음수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쟤는 6과 마이너스 6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참수를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건 이 참수 단원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원래 여기는 이제 그 절대값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요구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절대값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공수2 함수 단원에서부터 그래프 그리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다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나쁠 거는 없어요. 미리 알아서. 자, 그래서 이해되는 데까지만 일단 봐봐요. 자, 편의상 fx가 x제곱 마이너스 5절대값 x 빼기 6이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x가 양수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그렇죠? x가 음수인 경우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가장 기본적으로 풀이에 들어가는 상태예요. 자, 얘는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1과 6을 근으로 가지고 있겠죠? 자, 얘 중에 0 이상만 지금 이거죠. 0 이상만. 요것만.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과 1에서 근을 가지죠. 마이너스 6과 1에서 근을 가져요. 자, 그래서 얘는 음수 구간만 존재해요. 자, 이 좌변에 있는 식을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만 근을 가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왜 안 나오는지는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나는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다. 만약에 나는 절대값 그래프를 바로 그릴 자신이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봐도 돼요. fx에서 x 대신에 절대값을 집어넣은 상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5절대값 x 마이너스 6. 요거는 수학 공수2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뭐야? 얘랑 다르잖아. 아니, 뭐든지 제곱하면은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제곱해도 어차피 양수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아예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값이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x제곱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5절대값 x 빼기 6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한번 해봐요. 참고만. 자, 지금 저 상태에서 그래.
y는 미안해 너무 여기저기다 쓴다. 자 다시 한번 x가 양수인 경우에는 fx고요. x가 음수인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x야. 사실 대칭이동 느낌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수 2에 있는 대칭이동에 관련된 걸 써먹긴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자, x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x예요. 그쵸? 약간 좀 좌우가 대칭된 상태예요. x 지점과 마이너스 x 지점은 좌우가 대칭된 지점이구나. 그쵸? y축에 대해서 대칭한 상태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게 y는 fx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y는 f-x라는 거예요. 그렇죠? fx를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f-x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정리해보자면 와, 그러면은 절대값이 x한테 있다면 얘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쳤을 때 x가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나가고요. 음수인 경우는 좌우를 대칭해서 나온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뭐야? x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요 그래프 그대로 나오는데 음수인 경우는 뒤집어져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근이 이렇게 나오네. 양근 하나만 구해도 양근은 좌우 대칭근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이해되는 사람만 그냥 하고요. 지금 당장은 무슨 생각해주면 되냐?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그냥 찢어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익숙해지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천천히. 자, 그러면은 미안 말이 좀 너무 많았네요. 하나만 마주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저기 23번 한번 해봅시다. 저 참고로 제곱의 루트는 무조건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제곱의 루트는 가우스는 안 해도 돼요. 다들 뭐 별로 문제는 없네요. 그쵸? 심심하면 뒤에 거 보고 있어도 되긴 합니다. 자, 결론은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되네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x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그쵸? 그래서 얘는 0과 1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세 개로 구분해 줘야 될 거예요. x가 음수면 x제곱 플러스 x, 얘도 내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그 다음에 x가 0보다 커놨지만 1보다
작은 경우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쵸?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그쵸?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 같은 경우에는 다 양수로 나오네요. 그죠? 얘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빵 이렇게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 4로 나오는 상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나오니까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미안해. 좀 지저분하네요. 자, 얘는 근해 공식으로 문제 풀어도 되고요. 강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되겠네요. 플러스 5에 좀 플러스 1 되니까 5. 그러면 x는 마1 뿔마 루트 5. 근데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아이고 0과 1 사이에서는 나올 리가 없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x-1의 제곱을 한다면 3, 3도 해주니까 x는 그죠 뿔마 루트 3에다가 1도 했으니까 1 뿔마 루트 3. 1보다 커야 되니까 플러스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다. 합은 루트 3 빼기 루트 5. 그렇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응용 파트 좀 가볼게요. 화이팅. 심심하지? 질문 있는 사람? 없나요? 질문 없어요.